슈아쭈스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제가 미술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. 저번에 미술 치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. 근데 이제 그 미술 치료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들 궁금해 하세요. 도대체 이게 무엇이고 이거를 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.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미술 치료의 장점 한 가지는 꼭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미술 치료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얘기로 하지 못하는 것을 풀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.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언가에 충격을 받거나 무언가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억압이 되게 되면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걸 표출을 하지 못했을 때 엄청난 아픔의 효과를 겪게 됩니다. 그 아픔의 효과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아픔이 올 수도 있고요. 혹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틱 장애 알고 계시죠? 틱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. 이제 그게 조금 더 오버가 되게 되면 정말 이제 신체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상태일 때 무언가를 행동을 하면서 그 불안감을 없애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위해서 요즘에 그게 이름이 뭐더라? 팝잇? 맞나요? 팝잇? 기억이 안 나네. 막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두두두두두 누르는 버블 같이 생겨서.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발상에서 온 거냐면 뽁뽁이에 대한 발상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. 여러분들도 뽁뽁이를 다 터트려 봤을 거예요. 이걸 막 터트리면서 뭔가 해소되는 기분을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. 요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그러한 장난감이 생겼단 말이에요. 이렇게 설명을 하죠. 엄마 나 짜증나 지금 이거 해야겠어 하면서 이제 테이블에 얹어놓고 그거를 바바바바바박 하고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막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, 이러한 수단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아이템이고요. 요즘에 학생들 보면은 가방 안에 아니지 가방 바깥에 열쇠고리 형식으로 쬐끄만한 것들 달려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. 그거예요. 근데 이제 미술치료라는 것 또한 이러한 매체의 하나예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틱장애는 정말 아주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상현상이라면 이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경우에는 뭐 실제적으로 기능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다치고 피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. 또 가장 많이 대체적으로 오게 되는 게 바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. 왜? 내 마음에 표현하는 것도 이제 힘들어졌고 기능하기가 어려워졌고,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,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 부모 아니면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 배우자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말을 안 하고 입을 닫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럼 이럴 때는 상담 치료 가능한가요? 어려워요. 그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뭐 연극 치료는 이제 사람들이 실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이제 행동을 해보면서 뭐 무용치료라고도 하죠. 이렇게 표출을 하고 이제 제3자가 그걸 바라보면서 뭔가 그 피드백도 주고 이러한 것들이죠. 그 다음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것, 뭐 미술치료가 있겠죠. 미술치료를 하면은요,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에 알기는 어렵지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걸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. 참, 그리고 이제 미술 치료에 관련해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?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우선은 그거는 개인차가 너무나 심해요.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한 방에 팍 그게 이제 해소가 되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순간도 있고요. 그렇지만 이제 뭐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그러한 중독이 된 상태, 핸드폰, 스마트폰 중독도 그렇고요. 이러한 중독 현상에 대해서 치료 과정이 굉장히 길다는 것은 알아주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상담료가 비싸다라고 하시는데요. 여러분들 그 많은 정신치료사나 이제 심리 쪽에 계시는 분들
부수적인 치료도 있죠. 원예 치료, 미술 치료, 놀이 치료, 연극 치료, 무용 치료 등등의 다양한 이제 치료사들은 바빠요. 이 바쁜 와중에도 내가 체킹을 다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. 금액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지만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정말 내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제 그 아픔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지만 미술 치료 같은 경우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를 더 표현해내고 자기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열어주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. 이제 정말로 이제 내 아이를 위해서 해소를 해주고 싶다.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금액적인 걸로 따지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. 선생님들을 참 잘 믿어주시고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바람이에요. 개인적인 바람. 그래서 이제 그 장점을 말해드리자면 미술치료라는 것은 대화가 되지 않을 때 그림으로써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제일 좋은 대박이 뭐냐면 그림을 그렸잖아요. 그러면 그 그림을 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 토킹 시간에 환자는 자기의 그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탐색 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.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뭐 친구랑 싸워서 그 친구가 못됐고 엄마한테 말했고 이렇게 줄줄줄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. 얘가 너고 얘가 너한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구나. 네 맞아요 하고서 다 해서 쫙 펼쳤는데 이게 뭐예요 선생님? 여긴 뭐야, 너가 얘기해준 걸 선생님이 그린 거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조금 웃긴데요? 라는 말이 나왔어요. 그 말이 무엇일까요? 별거 아니라는 말이에요.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살짝 물러나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그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점을 통해서 굉장히 무언가가 나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미술치료가 좀 더 이제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이다라고 말을 하고요. 미술 치료를 해서 이제 치료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뭔가 자기의 창작 활동을 더 펼쳐낼 수 있다면 정말 일석이조 아닐까요?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치료가 아니더라도 이제 화가 나거나 그랬을 때 미술 활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같이 한번 자기 생활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또 그렇게 재미있는 창작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그럼 다음 시간에는 미술치료 단점 가지고 올게요. 알겠죠? 안녕.